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우리 시장이 이 설 연휴로 쉬어가는 동안 뉴욕 증시는 4거래일 연속해서 강한 반등에 나섰습니다. 간밤새 3대 지수는 일제히 또다시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1.77%대까지 소폭 내림세를 보인 데다가 알파벳을 비롯한 대형 기술주들이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전기차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부진한 실적이 나온 메타와 페이팔은 시간외 거래에서 20%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에 나스닥 선물은 2% 이상 밀리기도 했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4일 연속해서 내리면서 95선까지 레벨을 낮췄습니다. 반면 골드는 4일 연속 강세를 이으면서 1,810달러 선까지 올라섰는데요. 유가는 오펙 플러스의 원유 증산 유지 방침에도 예상치를 밑도는 원유 재고량 발표에 또한 이 지정학적 우려도 지속되면서 7년 들어 가장 높은 가격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WTI는 강보합권인 배럴당 8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1월 역대 최고 CPI를 경신한 유럽 증시 역시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측치를 하회한 23만 8천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저녁 9시 45분 유로존의 금리가 발표됐는데요. 이전과 변함 없이 0%로 동결한 반면 영란은행은 기존 0.25%에서 0.5%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연속 인상은 2004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금리 인상과 함께 양적 긴축 절차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 무료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견 마스터님께서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금리 인상과 가계 부채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또 금요일에 출연하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낮 1시에 초보자를 위한 추세선 강의를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참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으로 질문 주신 내용들은 방송 중에 흐름에 맞춰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잘 보냈습니다. 네. 쉬었습니다. 엊그제가 이 새해였던 것 같은데 어느덧 또 2월이더라고요. 네, 벌써 한 달이 또 지났죠. 네, 그러니까요. 이제 설 연휴로 우리 증시가 좀 쉬어가는 동안 또 미 증시는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여줬었는데 네. 우선 또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 연휴 끝나고 바로 목요일인데요. 제가 오늘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 원래 해왕 마스터님이 출연하신 날인데 개인 스케줄로 인해서 제가 좀 대신 출연하게 됐고요. 어차피 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제가 좀 짚어 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 좀 면밀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이 설 연휴 기간 못다한 이야기까지 알차고 즐겁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실적 호조 기업의 상승과 국채금리 1.7%대 복귀에 강한 반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 약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일주일 들어 0.5%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일은 오펙 플러스의 증산 유지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유로존의 1월 CPI가 전년 대비 5.1%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ECB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이슈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 Dollar to stay dominant, but big Fed push needed to climb higher. 로이터스 poll입니다. 현지 시간 3일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인데요. 로이터 통신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달러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강세를 보일 수 있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바꿔야 이 달러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2021년부터 대부분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예상되어 왔었는데요. 실제로 1월과 2월에는 달러가 현재 수준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이 연준의 긴축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면서 2009년 1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미국 국채 금리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는 달러 강세가 이어질 수 있는 좋은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2021년에 거의 7%가량 상승을 해서 2015년 이후 최고 실적을 기록한 해가 됐지만 올해 들어서는 지금까지 단 0.2% 상승에 그쳤는데요. 사이먼 허비 FX 애널리스트는 시장이 여전히 더 매파적인 미 국채 금리에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달러는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응답자의 75% 이상은 달러의 강세가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달러가 훨씬 더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연준의 긴축 정책의 추가 베이시스 포인트가 62.5bp가 되어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은 응답했습니다. 이는 0.625% 기준 금리를 뜻합니다. 연준 위원들이 수요일에 3월에 0.5%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축소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최근 19개월 들어서의 이 최고치에서 떨어졌는데요. 유로화는 올해 향후 12개월 동안 1.5%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이 전일 연준 위원들이 0.5%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 가능성을 좀 일축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조금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맞선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은 좀 어떤 시장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은 우리 설 연휴 때 네. 미국 시장 열렸습니다. 미국 네. 시장 열렸기 때문에 미국 시장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미국 시장 얘기 좀 나눠보고 네. 여러분들 신세계 노란톡방이요. 굉장히 활발했죠. 일주일 동안. 그쵸. 예,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네. 국내 시장 때문에 일단은 조금 불안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실은 신세계 리턴지 방송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좀 많이 드렸죠. 네, 실제적으로 일단은 하락을 했고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다음 포인트는 어디에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될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차트를 조금 보면서 저번 주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쭉 보시면요. 이 빨간색 선이 이제 1월부터의 차트인데요. 1월부터의 일봉을 쭉 보시면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자, 1월 24일에 13,000포인트 대까지 일단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우리 설에 일단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일단은 주었습니다. 자, 국내 선물 차트를 제가 조금 보겠습니다. 국내 선물 차트를 일단 보시면 여러분 제가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큰 대세 하락장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작년 9월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잠깐만 좀 그어볼까요? 이렇게 그냥 그으시면 됩니다. 고점과 저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이런 패턴의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자 10월부터 월물이 변경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 있죠. 박스장이다.
그래서 노란톡방이나 제 주말 특강을 계속적으로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10월 초부터 제가 박스장으로 12월까지 노란톡방에 제가 그 설 연휴 때 10월 초에 제가 강의한 내용을 업로드를 시켜 드렸습니다. 10월 2일이더라고요. 10월 2일에 일단 우리 시장은 박스장에 지금 진입을 한 걸로 보이고 12월 말까지는 최소한 12월 말까지는 박스장으로 지속이 될 것이다. 1월 초까지는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이미 작년 10월 2일 날 주말 특강에서 말씀을 드렸고 신세계 리턴즈 방송을 통해서도 380포인트에서 400포인트입니다. 그죠? 굉장히 지겹게 들으셨을 건데요. 저한테 380포인트에서 400포인트의 국내 선물, 이 박스장에 우리 시장은 지금 갇혀 있고 이 박스장을 위든 아래든지 뚫는 그런 추세가 나와야 그 추세 쪽으로 일단은 우리가 시장을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380에서 400포인트 뚫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시장은 하방 쪽으로 갈 거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왜냐, 1차 라인 제가 코스피와 연결을 해서 1차 라인을 일단은 짚어드린 게 있습니다. 국내 선물 360포인트하고 코스피 2740포인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국내 선물 360포인트를 깨면서 코스피가 당일날 2740포인트 제가 말씀드린 2740포인트를 깨고 2706포인트까지 일단은 갔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하방에 일단 시그널을 맞춘 이유는 여러분들 제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부터 나스닥 기업들의 미국 시장 기업들의 기술적 호조 그 매출이 굉장히 증가가 되는 이런 호조로 인해서 작년 미국 시장은 10월부터 11월까지 상방으로 계속적으로 릴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어땠나요? 작년 10월부터 보시면 지독한 박스장 380에서 국내 선물 380에서 400포인트를 넘지 못하는 캔들이 지금 딱 3개 넘었습니다. 하방으로 2개 넘었고요. 상방으로 또 하나 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간 조정을 굉장히 길게 만 3개월 이상 시간 조정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12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이게 박스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어차피 선물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주식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죠.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시장이 사실은 더 심합니다.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활절 11월 달 부활절부터 12월 말까지 그리고 다음 1월 초까지는 굉장히 박스장에 갇히면서 랠리를 탄다 하더라도 박스장 안에서 랠리를 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부터는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을 하죠. 휴가 시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주식시장과 국내 선물 시장을 분석을 하시려면 어차피 미국 시장을 일단은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미국 시장이 박스장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뭐 어떤 뉴스에 의하던 아니면 계절적인 요인에 의하던 그 연말에 그런 박스장을 비추는 그런 모습에 의하든지 간에 박스장으로 일단은 국내 선물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여기에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고, 자, 작년 10월, 11월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랠리를 많이 했죠. 상방 쪽으로.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어땠습니까?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디커플링이 나오는 듯한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강조를 드렸던 건 뭐냐면 나스닥과는 디커플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 이제는 어떤 시장을 봐야 된다? 중국 시장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중국 시장에 따라서 한국 시장의 그런 포지션이 중국과 커플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중국
중국 A 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선물이나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홍콩 지수, 홍콩 항생 지수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우리나라 시장의 하반기도 분석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일단은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생 시장을 좀 한번 볼게요. 항생 시장을 쭉 보면 여러분들 이게 자, 2021년 3월부터고요. 2021년 3월부터의 차트고요. 쭉 보시면 대세 하락장입니다, 여러분. 대세 하락장. 고점과 저점을 넘지 못하는 박스. 요거 제가 한 달 전에 그려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네요.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하는 박스장이 연출이 되면서 계단식으로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대추세 하락장에서의 반등은 제가 항상 말씀을 몇 번이나 드립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짧게 보셔야 된다. 왜냐? 대추세가 하락이고 대추세가 하락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매도의 힘이 그만큼 세다. 매도의 힘이 그만큼 센데 반등으로 올라오는 매수의 힘은 뭡니까, 여러분? 기술적인 반등일 뿐 대세는 일단 하락장이다. 자, 나스닥 차트를 조금 다시 볼게요, 여러분. 자, 나스닥을 일단은 보시면 연필을 좀 하나 쓸까요? 네. 나스닥을 보시면 이것 또한 나스닥도 중기로는 하락장입니다, 여러분. 중기로는 하락장이죠. 물론 차트를 크게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상승에 약간의 눌림을 주고 있는 이런 차트의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 올해는 일단은 한 달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는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에서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설 연휴 때 반등이 좀 세게 나왔죠. 어저께도 제가 방송을 했는데 어저께 제가 공개 방송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렸습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지금 4일 동안 굉장히 큰 반등이 나왔는데 자, 이 반등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자, 그런데 어저께 하락 마감을 했어요. 나스닥이 하락 마감을 한 거죠.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그 힘이 조금 많이 약해졌다.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중기 추세와 단기 추세에 대한 하락장에 약간의 기술적 반등이 지금 있다라고 일단 제가 좀 표현을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자, 갭상승을 일단은 띄웠죠. 오늘 갭상승을 띄우면서 올랐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은 음봉으로 다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힘이 많이 빠졌죠. 자, 분봉 차트를 조금 잠깐 볼게요, 여러분. 3분봉 차트를 조금 잠깐 보면 자, 시장이 갭상승을 하면서 갭을 띄웠습니다. 시장이 갭상승을 하면서 이 정도의 갭을 띄웠는데 올렸는데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하죠. 횡보 박스를 그리면서 빠지기 시작해서 장 막판까지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3일을 쉬었습니다. 예전에 헝다 사태나 아니면 이런 게 나타났을 때 헝다 사태로 인해서 뭐 미국 시장이나 중국, 홍콩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 우리나라는 쉬었죠. 쉬었기 때문에 그 충격을 덜 받았습니다. 거의 안 받았는데, 자, 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미국 시장은 굉장히 큰 폭의 반등이 나왔어요. 굉장히 큰 폭의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등에 대한 기운을 우리가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설 연휴로 다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개장을 하는데 어제 새벽에 나스닥이 급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3일 동안에 급등을 한 이 에너지가 많이 힘이 약해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고 봤을 때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건 자, 어차피 3일 동안의 에너지는 있기 때문에 갭 상승은 할 것이다. 단
어제 새벽에 나스닥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장 막판에는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하락하는 일단 이런 모습은 보였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제가 아는데 크게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지는 않고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자, 지금 이 상황은 일단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분리를 해서 봐야 된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것을 분리를 해서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큰 걸로 봤을 때, 쉽게 큰 걸로 봤을 때는 미국에서 부는 훈풍은 우리나라의 도달을 작년 10월부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작년 10월부터 우리나라가 박스장을 칠 때부터 미국에서 들리는 훈풍은 우리나라에 반영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미국에서 악재가 터지거나 미국에서 안 좋은 뉴스가 터지면 우리나라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이런 패턴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할게요. 자,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은 기정사실입니다. 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기억하시겠죠? 파월이 금리 인상에 대한 철벽을 쳤을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해 드렸나요? 무조건 금리 인상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정해진 수순에서 파월이라는 그 어떤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돌려서 혹은 순화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모든 프로세스는 금리 인상으로 가는 모든 수순이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금리 인상이 뭐 10월, 11월에 결정이 났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리 인상의 범위나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금리 인상이 더 땡겨진다. 그리고 뭐 0.25%에서 0.5% 정도 계속적으로 올린다. 2024년까지 8번 정도 올려서 지금 실질적인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이 미국 시장이 실질금리가 2%에서 3% 정도 되기까지 거기까지 일단은 올릴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면 다음 주에 우리 CPI가 또 발표가 되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저번 달에 7.0%였습니다. 근 40년 만에 7.0%를 찍었는데 물가가 다음 주 예측은 어떻게 되면 7.2%입니다. 7.2%이기 때문에 엄청난 인플레이션,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조기 금리 인상의 범위도 굉장히 커질 것이고 거기에서 플러스를 하게 되면 우리 대차대조표 수정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조금 많기 때문에 자, 이런 이슈들은 시장에 충격을 주는 이슈들이죠.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일단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요.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우리 코스피 1차 라인과 2차 라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국내 선물 360포인트에 2740포인트, 코스피 2740포인트가 제가 작년 9월부터 말씀드렸던 그런 가격 라인대.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우리나라 시장 좀 더 빠질 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일단은 나오고 있는데 아까 밑에도 우리 자막이 나간 것처럼 그 나스닥 선물 일단은 조금 하락으로 가고 있죠. 지금 잠깐 볼까요? 아직 뉴욕 시장 개장은 안 했는데요. 하락으로 일단은 좀 가고 있습니다. 하락으로 한 15분 정도 있다가 다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 우리나라에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더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을 하는데 그 하락 범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일단은 바닥을 다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310에서 320포인트가 일단은 저점으로서 2차 라인이 될 것이고요. 제가 뭐 주말 특강이나 이런 데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범위가 조금 넓기는 한데요. 2400에서 2550포인트까지 일단은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400에서 한 2500포인트까지라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
2400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더 밑으로 내려갈 것인가 더 위로 치고 올라갈 것인가 이거의 문제인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더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 1차 라인을 제가 제시해 드렸던 1차 라인 2740포인트를 일단은 찍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더 내려갈지 아니면 박스를 칠지 리셋이 필요합니다. 리셋이 필요한데 제가 보는 시장의 관점은 아직도 미국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충격을 줄 그런 뉴스들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산재해 있습니다, 여러분. 산재를 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 우리나라에 올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하고요. 국내 선물 310에서 320, 코스피 2400에서 2500 일단은 염두를 해두시고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혹시나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경우의 수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작년에 2740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때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주식, 우리나라 주식이 모멘텀이 있고 재료가 있고 굉장히 재무 상태가 훌륭한데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수를 이기는 개별 주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지수가 빠지면 어쩔 수 없이 개별 주식도 빠지게 돼 있어요. 지수가 오르는데 개별 주식이 빠진다라는 거는 이 종목 자체에 일단은 문제가 있는 거지만 이 종목 자체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락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이 하락을 안 할 일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한 가지 선택의 기준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취하고 계신 어떤 종목, 상품이 펀더멘탈이 정말 좋고 재료가 있고 어떤 상승의 기운에 모멘텀이 있다. 하지만 단순히 지수가 빠지기 때문에 지수를 견디지 못해서 하락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좋은 주식을 여러분들이 매도를 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용어로 줍줍하시는 그런 포지션도 필요하다. 일단 이렇게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ETF나 ELW 같은 경우에 조금 많이 노란 톡방 보니까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 11월에 강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 그거를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찾아서 한 번 다시 업로드를 해드리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크게 권해드리지는 않는다. 자, 이유는 뭐냐면 스위칭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매매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 주식 연계, 물론 이제 선물 연계 상품인데 선물 연계 상품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주식 상품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습니다. 주가 지수를 선물 지수를 추종은 하나 그 매매 방식은 주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사실은 굉장한 좀 프로의 영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매도 포지션으로 여러분들이 선물이 아닙니다. 매도 포지션으로 ETF나 ELW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지수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수익이 납니다. 이게 지금 지수가 당장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콜이나 풋을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절대 아니다. 그 지수의 흐름 그리고 그 지수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읽을 줄 아셔야 여러분들이 그런 연계 상품도 수익을 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그리고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자 국내 시장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라인 2400 코스피죠. 코스피 2400에서 2500 그 라인을 일단은 건드리는 것. 자, 두 번째는 지금 2700에서 2900포인트입니다. 2700에서 2900포인트 박스장을 형성하면서 포지션을 다시 정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2700에서 2900포인트의 박스장으로 간다라고 하면 절대로 그 연계 상품 제가 말씀드린 특히나 곱버스나 아니면 ETF 이런 상품들 여러분들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상품들은요 박스장에서 마이너스로 수렴을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찾아서 한번 좀 신세계 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수학적으로 마이너스를 추종을 하는 수렴을 하는 이런 상품들이기 때문에 박스장에서는 절대로 타지 않으셔야 되고
그 상품들은 지수를 정확히 읽으실 수 없으면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연계 상품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조금 지양하시는 걸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선물 오늘 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2차 라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차 라인 2,400에서 2,500포인트, 국내 선물 310에서 320포인트 일단 찍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국내 증시가 쉬어가는 이 설 연휴 기간 동안 나스닥은 무려 8%의 이 강한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에 대한 이 시장의 이 전체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ECB와 이 영란은행의 이 금리 정책이 또 발표가 됐죠. ECB는 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영란은행은 연속해서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발표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마스터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체적으로 좀 보면 네. 지금 자막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예. 그 유럽 CPI도 지금 5%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죠. 유럽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유럽도 네.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계속적인 긴축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랑 일단은 동일하게 동일선상에서 일단 네, 근데 긴축 정책을 쓸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그 내부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긴축 정책을 했을 때 미치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금리를 동결한 걸로 보여요. 예. 그래서 지금 유로 FX도 조금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외신 기사를 다뤘던 그 내용만 봐도 유로는 앞으로 좀 계속 강세를 이어갈 것이다. 올해 좀 1.5%대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좀 달러에 대해서는 이 강달러가 좀 이어질 수 있지만 앞으로 좀 불투명한 전망을 내다보는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내다보세요? 달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달러나 유로나 달러는 일단은 달러에 국한되면 강달러를 일단은 조금 유지는 계속 할 것이라고 제가 이제 뭐 작년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작년 예측이 일단은 좀 맞을 거라고 일단은 봅니다. 네. 달러 기존은 일단 강달러를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유로도 지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유로는 제가 차트를 좀 준비하고 네. 살짝 조금 이따 봐도 될까요? 아, 네, 그래서 좋습니다. 질문이 조금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네. 제가 질문을 하나 먼저 조금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 지금 지병수님께서 120달러, 그 네. 유가 120달러 일단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자, 5일 차트 잠깐 볼까요? 네. 네. 자, 5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조금 애매하게 끝났습니다. 89.72달러까지 일단은 올랐죠. 네. 자, 90달러와 100달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90달러 선을 넘지를 못하고 89.72달러라는 굉장히 애매한 가격에서 지금 일단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유가는 살짝 조금 하락을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우리 유가가 굉장히 조금 많이 급등을 했는데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을 한다라고 하면 국지전이라고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90달러와 100달러를 넘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그런 조짐은 일단은 조금 안 보이고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따라라라고 말씀을 일단은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하다는 표현은 조금 안 맞는 표현 같은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계속 대치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수요일 넘어서 다음 주 수요일 넘어서 일단은 포지션을 다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 84달러 중반 있죠? 우리 21선 닫고 있는 84달러 중반까지는 눌림의 흐름이 일단은 나올 수 있다. 자,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한다라고 하면 90달러 그냥 전고점, 89달러 그냥 뚫어버리고 90달러 이상으로 가는 전고점을 뚫어버릴 거고요. 자, 이게 조금 지지부진해서 대치가 좀 계속되고 있고 어떤 협상의 그런 의미들이 일단은 나온다라고 하면 84달러 중반까지 일단은 눌림을 보시는 거를 제가 봐드리고 싶습니다. 지병수님께서 일단은 지금 120달러 선에서 120달러에서 더 올라갈까요? 라고 일단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90달러 먼저 터치를 하고 그거를 지지받는 거를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0달러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이제 꿈의 달러죠. 꿈의 달러인데 이게 당연히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재작년이었죠. 2020년 초에 우리가 또 5일도 마이너스라는 이런 기록적인 어떤 스코어를 본 일이 있기 때문에 120달러도 일단은 충분히 뭐 가능성은 있으나 일단은 90달러, 100달러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큰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매일매일 체크를 일단 하시고요. 84달러 중반까지 일단은 눌림을 줄 수 있다라고 염두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일 여기까지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오펙 플러스가 기존 이 정책 방침을 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재고량 감소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7년 들어서 최고치 이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어서 노란톡으로 들어온 질문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골드는 이제 안전자산이 아닌 것으로 봐야 될까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제가 전번에 한번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안전자산, 안전자산인데 네.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 안전자산의 범위는 일단은 좀 넘어섰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과 커플링이 되고 디커플링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전통적인 일단 방식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골드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이런 스킬이 좀 필요하다. 일단 이렇게 보고요. 조금 이따가 장 시작하면 골드 실시간으로 한번 봐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FX 아까 제가 차트 준비해서 봐드린다고 했는데요. 네, 지금 유로 현재 FX. 좀 있으면 또 개장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러네요. 개장 상황 보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살짝 간략하게만 한번 짚어주실까요?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요. 차트 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 1분 정도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쌍봉 찍고요. 기술적으로 쌍봉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쌍봉 찍고 쌍봉 다음에 전 저점을 상회하는 큰 하락의 폭이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도 시청자 네. 여러분들 차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딱 보시기에도 어떻습니까? 일봉상으로 대세 하락장이죠. 그렇죠? 대세 하락장인 이 시점에서 양봉이 나온다. 큰 양봉이 나온다라는 건 무슨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술적 반등,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라인입니다. 그 전 고점이죠. 전고점이 고가가 지금 1.14960이네요. 전고점을 일단은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일단은 매수 방향 포지션을 보실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이 전고점을 넘는 이 전고점이 한번 다시 짚어드릴게요. 1.17025죠. 요 전고점을 다시 한번 지지를 해야 그때 매수 포인트가 확실하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간략하게 유로 FX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오후 11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먼저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2.62% 하락한 14,72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48% 내린 1,801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0.63% 하락한 배럴당 87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60% 상승한 1.13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 대응 전략 맞선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미 연준 위원들의 완화된 발언을 통해서 좀 안전을 찾아가는 것 같았던 미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시 1.8%대로 급등하는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개장 상황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나스닥 매도 전략 세워주셨네요. 네, 일단은 매도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차트 잠깐 볼까요? 네. 네. 자, 분봉 차트를 일단 보면 3분봉입니다, 여러분. 3분봉 차트를 보면 자, 일단 14,675 라인이죠. 14,675 라인을 단기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상승의 폭을 일단은 좀 키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보면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 라인까지 보셔도 됩니다. 14,787 라인이네요. 자, 일목 하단인 14,787 라인까지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수를 보셔도 되지만 자, 일봉상으로 보면 일봉상으로 여러분 오늘이 굉장히 좀 사실은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이 중요한 날인 왜 중요한 날이냐면 우리가 21선과 5일선이 수렴하는 구간이 한 요 정도 됩니다. 14,900 라인 정도 되거든요. 이 수렴이라는 건 이렇게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교차하는 이 지점을 수렴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수렴 라인이 14,900 라인 정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5일선이 21선 밑으로 가는 데드 크로스가 일단 나오면서 1월에 정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데드 크로스 다음에는 여러분 어떤 차례죠? 골든 크로스로 올라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큰 폭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골든 크로스로 올라가야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모습을 일단은 보이려면 제가 짚어드린 14,920 라인 정도, 14,920 라인 정도는 일단은 올라와야 됩니다. 이게 못 올라오고 일본 캔들이 한 오늘, 내일, 월요일까지 한 두세 개 정도 필요할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 라인을 지지를 못하고 다시 밑으로 빠져버린다라고 하면 이 전 저점 있죠? 여기에서 보이는 이 전 저점, 자 14,000을 깨는 이런 모습을 또 보일 겁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일봉상 14,920 라인입니다. 14,920 라인 요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라인을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는 이런 힘이 실리지 않게 됩니다. 실리지 않아서 데드 크로스에서 골든 크로스로 가는 게 아니고 데드 크로스에서 또 다른 두 번째 데드 크로스로 갑니다. 이 두 번째 데드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전저점을 일단은 가고 전저점을 이탈하는 더 큰 하락이 일단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전저점을 간다라고 하면 이 포인트가 14,000을 뚫는 13,800포인트 정도 되죠. 우리가 지금은 심리적인 저항선이 14,000포인트 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 14,700포인트까지 일단은 내려갔는데 이게 저가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날 저가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최소한 14,000을 일단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14,000 라인이 심리적 저항대가 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14,000 라인이 깨진다라고 하면 뭐 전저점인 14,700 라인까지 가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어차피 300포인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14,920 라인, 14,920 라인을 일봉상 어떻게 지지 저항하는지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매도 포지션 단기 추세로는 매도 포지션이 맞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787 라인 있죠? 14,787 라인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된다라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 남았습니다. 지금 787이니까 22포인트 남았습니다. 22포인트, 얼마 안 남았죠? 여기까지 일단은 뭐 오늘 찍으리라 봅니다. 단기적으로. 아마 방송 중에 찍을 가능성이 조금 농후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매수 포인트 혹시나 들어가신 분들만
짧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메타의 어닝 쇼크로 인해서 이 선물 시장도 2.8%가 넘는 이 나스닥의 급락이 나왔었죠. 이 말씀해드린 전략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유로 해당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ECB와 영란은행의 이 금리 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던 만큼 유로 FX가 좀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로존은 5.1%라는 역대 최고치의 CPI를 발표하기도 했었고 또 오늘 제가 전해드렸던 이 로이터 통신에서는 월가 전문가들은 올해 유로가 최소 1.5%가량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 유로는 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유로 역시나 매수 들어주셨네요. 네, 유로는 일단은 매수 쪽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기술적으로 차트 잠깐 볼게요. 자, 분봉인가요? 네네네. 일단은 저 3분봉을 먼저 보면 네. 큰 상승 후에 지금 박스장을 일단은 좀 그리고 있습니다. 박스장 좀 그리고 있는데 자, 일봉상으로 볼게요. 일봉상으로 보면 이 5일선과 5일선을 지지하고 21선을 돌파를 하고 일목 하단이죠. 일목 하단인 1.13087포인트를 일단은 좀 지지를 하면서 이 그물대 안에서 지금 놀고 있는 모습을 일단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매수 포지션을 일단은 혹시 가지신 분들은 그물대 상단입니다. 1.1498이죠. 예, 여기까지 일단은 그물대 라인 일단 매수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이 라인입니다. 지금 혹시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이 라인 제가 좀 정해 드릴게요. 1.13759 라인, 1.13759 라인, 요 라인을 일단은 지지하는 매수 쪽 상방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으로 좀 돌아와 보면 어디까지 보느냐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1.14498 정도니까 1.14500 라인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이런 포지션이 나온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혹시나 이제 롱 포지션 우리가 이제 롱포라고 하죠. 롱 포지션 보시는 분들은 보시면 대세 하락장이죠. 유로도 일단은 올해 대세 하락장입니다, 여러분. 대세 하락장이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짧게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좀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로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벌써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치기에 앞서서 마스터님 한 말씀 좀 챙겨주시죠. 혹시 차트 볼 수 있나요? 잠깐 차트 보시면 네. 나스닥 제가 말씀드린 가격 찍었죠. 네, 일목 하단 찍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방송에서 거시경제학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예. 경제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헷갈릴 뿐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시경제학적인 그런 센스 그리고 그런 지식 뭐 많이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식을 일단은 좀 갖고 계셔야 요즘에는 이런 장들 그리고 여러분들 포지션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노력을 좀 하시고 공부를 저랑 같이 하시면 충분히 이런 장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까지 남아있는 궁금증들은 노란톡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입장 코드는 1717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말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성견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금리 인상과 가계 부채에 대해서 다뤄주실 예정이고요. 또 금요일에 출연하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낮 1시에 초보자분들도 들으실 수 있는 추세선에 대한 강의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